안녕하십니까. 신의기는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선이 끝난 직후 1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극비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법 오랜 시간 동안 단독 극비 회담을 벤스 부통령과 나눴는데, 자, 그 이후에 그가 SNS에 올린 발언이 정말 놀라운 발언입니다. 우리 언론에도 많이 소개됐지만 그 이면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단독 회동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극언을 SNS에 했을까요? 도대체 미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중국의 랴오닝 항모는 필리핀 남동부 해역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판 쪽으로 갔다는 말이 되겠죠. 이걸 일본의 해상자위대 군함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마킹을 하고 있는데,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들이 계속 보니까 이 랴오닝 항모의 일일 소티 생성률, 그러니까 전투기 출격하는 횟수가 작년에는 하루 종일 해도 한 20번 정도 출격했는데, 이번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즉 한 45번 정도 출격을 하더라. 그러면 랴오닝 항모가 최대 24대의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24대 전투기가 하루에 최소 2번은 출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랴오닝 항공모함이 그동안 알려졌던 것처럼 훈련 항모가 아니라 하루에 2소티 정도 전투기마다 이렇게 뛰면 작전용, 전투용 항모로도 사용 가능하더라라는 걱정스러운 소식을 밝혔습니다. 자, 북한은 러시아에 보병용 화력 지원 무기를 지원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60mm 박격포 그리고 140mm 박격포 대량 공급을 시작했는데, 이걸 전력환 부대가 연쇄적으로 식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60mm 박격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번호는 지어놨고요. 이런 식으로 이 마킹을 해놓은 박격포가 여러 부대에서 식별되었고, 자, 여기에 있는 이거는 140mm 박격포예요. 워낙 큰 박격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견인포처럼 견인할 수 있는 이런 바퀴가 달려있는 그런 방식인데, 140mm, 와,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지금 이제 120mm 박격포 이제 지금 만들었는데 140mm 박격포, 이것도 러시아에 보급이 됐다. 자, 그리고 북한이 80 보총도 목격되기 시작했는데, 80 보총, 이 소총까지도 북한제를 가지고 가야 될 정도라면 러시아의 현 군수 상황이 정말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없었으면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그래서 북한의 발언권은 더 높아지고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대가는 점점 더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네, 걱정됩니다. 미국의 신임 중부 사령관의 브래드 쿠퍼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해서 임명됐고, 중동 지역 지상군을 이제는 빼고 이 지상군 중심에서 해공군 중심으로 전환한다라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브래드 쿠퍼 신임 중부 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이 해군이죠. 복장을 보시다시피 5함대 사령관을 하면서 중부 사령부 부사령관을 했는데, 이 사람도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로 승진시켜서 그대로 중부 사령관으로 앉혔고, 여기는 공군이죠. 역시 중장인데 이 사람도 대장으로 진급시켜서 아프리카 사령관으로 임명했어요. 그런데 직전 사령관들이 중부 사령관, 아프리카 사령관 할 것 없이 둘 다 육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 트럼프 행정부가 육군 병력을 한 최대 9만 명 정도까지 줄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의 지상군 배치를 이제는 빼고 그냥 해군, 공군 위주로 작전하겠다. 그냥 멀리서 원거리 타격 이런 것만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냐. 인사를 딱 보면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거기는 뭐 석유나 광물 같은 이권이 직접적인 이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상을 빼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이권은 전혀 없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한미군 철수 또는 대폭 감축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인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우려 이슈로 쿠바, 베네수엘라 등 12개국 주민들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는데 쿠바와 베네수엘라 여기 위험하니까 이 비자 줄 때 좀 잘 봐라. 투르크메니스탄, 라오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에라리온, 뭐 토고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기 동아프리카에 부룬디도 있네요. 이런 나라들은 비자 낼 때 조심해 라는 거고 여기 리비아, 차드, 남수단, 예멘, 소말리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이런 데는 지금 내전 중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출입이 안 돼. 자, 이렇게 선언했는데 네, 라오스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패키지 투어 같은 거 많이 가는 곳인데 여기도 지금 비자 낼 때 조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이란의 신정 지도자죠. 하메네이는 미국은 우리 핵 프로그램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당신들이 뭔데 우리가 뭘 할지 결정하냐. 즉 협상은 없다 라고 선언해서 이란 핵 협상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후속 조치인 이란 공격, 공습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로저 워커 미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인 이 대러시아 제재 법안 표결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이다라는 건데 이 로저 워커는 공화당이에요. 이 초당적인 러시아 제재 법안이 뭐냐?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81명의 상원 의원들이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81명, 100명 중에서 81명이면 거의 다죠. 그 사람들이 러시아가 휴전 협상에 나오지 않거나 또 휴전 협상을 한 이후에 그것을 지키지 않거나 하면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 그리고 러시아와 거래를 한 나라들에게도 500%의 관세를 때린다라는 그 법안입니다. 그걸 이제 발의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75분간 전화 통화를 나눴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전화 통화를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들 푸틴을 달래고 했겠죠. 그 달래고 한 거 거기에 좀 유지되려고 하면은 이 500% 관세 지금 내가 75분 동안 달래놨는데 그거 하면은 이거 그냥 파탄난다. 그러니까 좀 조금만 미뤄달라.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통해서 이 러시아의 전략 핵폭격 기기지들 4개를 폭격해 버렸지 않습니까? 공격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뭐 42대 뭐 이랬는데 이 위성으로 확인된 결과 뭐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근사한 이제는 추정치가 나왔어요. 16대에서 18대 정도가 파괴됐다. 거기는 A-50 조기 경보기 2개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거라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뭐 대당 5천억 원 정도 수준의 이런 엄청난 전략 자산들인데 뭐 그 정도 수준 되면 그게 16대, 18대 파괴됐으면 뭐 10조 원 이상의 자산이 한 번에 날아간 겁니다. 자, 여기에 푸틴 대통령이 완전히 분노를 해서 그래서 뭐 우리는 보복 공격하지 지금 휴전 협상 없다. 이렇게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트럼프가 달래고 있다라는 거죠. 시리아 신정부 구성을 하고 있는 민병대 중에서 하나가 반이스라엘을 표명하고 독자 행동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시리아 신정부는 아사드 정권을 밀어내고 정권을 잡았죠. 그 정권을 잡은 이면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신정부는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좀 마음이 안 맞더라도 마음이 맞을 리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성하고 있는 연립 민병대 중에서 한 조직이 난 도저히 못 보겠다 하고는 뛰쳐나가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해서 골란고원의 지금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스라엘군 부대를 향해서 2발의 로켓탄을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전을 벌이고 있다 하는데 이스라엘군은
그 두 발의 로켓탄을 쏜 민병대 그 본거지를 즉각 보복 타격했다라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많은 이들이 러시아와 다양한 차원의 대화를 했지만 성과가 없다. 푸틴은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을 전범모 행위 등등 기소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공격을 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하고 할 텐데 뭐 자기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해야 된다라는 거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폴타바 소재의 훈련센터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4일인데 우크라이나는 공습경보를 즉각 발령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라고 하네요. 자, 폴타바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르키우 서쪽,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 여기에 이제 훈련소인데 여기를 탄도미사일로 때렸고 얼마 전에 뭐 탄도미사일 다량 공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탄도미사일 날아오면 공습경보 바로 때리고 그리고는 숨는다. 방공호로.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었다라고 하네요. 자,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러시아가 샤히드 드론을 하루 최대 70대를 생산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점점 더 늘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발사기지 증설, 이거 뭐냐? 픽업 트럭에 얹어서 쏘는 방식, 뭐 이런 것들도 개발해서 지금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발사기지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하루에 최대 500발이나 투발할 능력을 준비 중이다. 아주 정말 걱정된다. 라고 합니다. 걱정되네요. 이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이거 안 따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의 21대 대선 직후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장악했다며 RIP 한국이라고 말했던 미국 마가 활동가 로라 루머가 한국 대선 직후 백악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그가 백악관에 다녀간 후에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겼다면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에서 극우 활동가 또는 음모론자로 불리는 로라 루머가 현지 시각 6월 3일 오전 백악관에 방문해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고 CNN이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현지 시각 6월 4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9.11이 내부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한 적이 있는 극우 활동가 로라 루머가 화요일 아침 백악관에 들어와 JD 벤스 부통령과 비공개로 회동했다라며 소식통들은 회동이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1대1로 이루어졌으며 회동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이젠하워 행정동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가 있는 웨스트 윙 길 건너편에 있는 청사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실 직원들의 업무용 공간이자 부통령 집무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CNN이 전한 로라 루머의 벤스 부통령 회동은 워싱턴 시각으로 6월 3일 아침에 이루어졌는데요. 백악관의 업무 개시 시간은 통상 8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한국 시각으로 치면 6월 3일 대선이 종료된 후인 오후 9시 이후 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언론들은 루머가 왜 백악관에서 벤스 부통령을 독대했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CNN은 그녀는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인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백악관을 방문한 4월 이후 그녀가 충성스럽지 못하다고 규정한 국가안보회의 NSC 직원 여러 명과 국가안보국 NSA 국장, 부국장이 해고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라 루머는 1993년생으로 매우 어린 편이지만 대표적인 마가 활동가이자 트럼프의 최측근 인플루언서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지난 미국 대선 때 트럼프가 캠프 참모로 기용하려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스티브 배넌, 고든 창 등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것을 문제 삼은 공화당 인사들의 강한 반대로 캠프와 행정부 입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보수주의 진영 내에서도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인사가 한국 대선 투표 직후에 백악관을 방문해 부통령을 독대하고 그 일정 직후에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장악당했다고 밝힌 것은 향후 한미 관계에 상당한 먹구름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과연 그녀가 벤스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지 그날의 회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젊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 절반도 안 되죠. 93년생이니까 32살입니다. 굉장히 젊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언서,
완전히 그냥 이 SNS 스타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들었던 게 2016년 선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 때죠. 그때 이 로라 루머는 힐러리 클린턴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반 힐러리 클린턴 그런 운동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거 부정선거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 자신이 히잡을 쓰고, 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제 이 중동 계열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히잡을 쓰고 가짜 이름과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를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투표에 성공했습니다. 그걸 공개를 하면서 자 봐라, 이거 부정선거 있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눈에 들었고, 그래서 뭐 이 전용기도 같이 타고 다니고요, 골프도 같이 치고, 마르라가 플로리다 그 리조트에서 같이 골프도 치고 하는 그런 사이예요. 그런 사람이 벤스 부통령을 만났다라는 건데, 그 기사입니다. CNN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이 CNN 보도는 뭐냐? 결국 한국 선거 마친 직후에 벤스 부통령을 만났다라는 건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라 루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 이거 이제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 지난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에 바로 이제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등 이 NSC 직원, 그리고 NSA 직원 등등이 대거 날아갔다. 국가안보보좌관 같으면 우리로 치면 국가안보실장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 로라 루머 트럼프 대통령 독대 직후에 날아갔다. 바로 그 영향이다. 아마 이 사람이 충성심 없어 쟤들 라고 트럼프에게 이야기해서 날아간 것이다 라고 미국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한 영향력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만났냐?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백악관이죠. 백악관.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오벌 오피스, 길 건너에 아주 거대한 또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젠하워 타워인데, 여기가 이제 부통령 집무실도 있고, 그리고 각 비서관들, 우리로 치면 각 비서관들, 그리고 행정관들의 집무실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가서 만났다. 한국 선거 직후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국 선거 직후에 만나서 이 로라 루머가 나와가지고 바로 이런 게시물을 올렸어요. RIP South Korea. RIP가 뭐냐? Rest in Peace. 편히 잠드소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 부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뭐 편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한국 죽었다 이거죠. 그리고는 공산주의자들이 이 한국의 대통령 일렉션 투데이, 오늘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먹어버렸다. 이런 말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완전히 정말 terrible, 공포스럽다,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시물을 벤스 부통령 독대 직후에 올렸어요. 그 시간대를 보면 벤스 부통령과 회동을 한 것이 6월 3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이거 우리 시간으로 계산한 겁니다. 오후 9시에서 11시. 그리고 X, 아까 보셨던 RIP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요, 뭐 편히 잠드소서. 그 말은 6월 4일 00시 41분.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이 SNS 게시물을 올린 거예요. 도대체 벤스 부통령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길래 만나고 나서 직후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을까요? 뭐 한국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말을 쏟아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C캡 그 멤버들이 한국에 와서 부정선거 감시를 했었죠. 사전선거, 그리고 본투표. 그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고 그 관련해서 이야기하러 갔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 부정선거가 이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현재 한국 정부는 정당성 없다. 정당성에 대한 시비를 걸어라. 뭐 이런 요구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영향력 있는 이런 이 로라 루머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길래 나온 직후에 한국이여 편히 잠드소서,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다 먹어버렸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이야기를 올렸을까요? 앞으로 미국의 대한국 정책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목도하지 못했던 그런 대한국 정책이 몰려올 수도 있는데 우리 정말 손잡이 꽉 잡고 이 악물고 이 파도를 이겨낼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